6장의 앞부분에는 드러커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메리 파커 폴레입니다. 폴레는 인간적인 면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경영 선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군림하는 권력 대신 함께하는 권력을 주장했고 조직을 강압적 수직 구조가 아닌 그룹 네트워크로 보았습니다. 갈등과 대립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던 1930년대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녀가 강조한 갈등 해결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앙리 파열은 조직 구조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권위, 지휘체계의 통일 등의 파열의 14가지 원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시간과 동작을 연구했는데 작업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각 과업의 구성 요소를 100분의 1초까지 쟀다고 합니다. 즉 해야 할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개별적 작업으로 세분화하며 마지막으로 그 작업들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세기와는 달리 연속적으로 조업 과정을 결합했습니다. 테일러는 숙련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의 지식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래삽 하나의 이상적인 분량인 9.75kg를 알아내고 그 양을 들 수 있도록 삽을 설계하여 노동자들을 능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조립라인 사고방식의 한계점도 나타났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근로자의 생각과 가치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일 처리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일을 만들고 진척시키는 데 있어서 근로자의 직무 능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드러커는 테일러의 조립라인 사고방식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학문의 방향과 논의의 초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드러커는 기업의 개념에서 직장의 인간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단순한 기계적 일처리 방식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이란 필요, 목표 그리고 강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관이라고 늘 의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조직과 일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드러커 이전의 경영은 하나의 1차원적 학문 분야였습니다.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러커는 경영은 사회적 학문 분야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경영진은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근로자를 멍청한 황소라 하였고 메이오는 근로자는 미숙하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멍청하지 않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었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근로자들을 믿고 관심을 가져서 성공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IBM은 근로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가정을 믿은 최초의 대기업입니다. 싱크를 IBM의 모토로 정하여서 IBM 학교 정문 위에 싱크라는 커다란 현판을 걸고 모든 사무실에 걸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복잡해지고 지식근로자와 전문가들이 조직의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일본 기업들은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러커는 정보시대에 있어서 근로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밀접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시간계획을 기반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와 파트너링을 가장 잘한 기업으로 잭 웰치의 지위를 소개하였습니다. 드러커의 사상을 사용하여 워크아웃을 시행하였는데 타운홀 행사에서 근로자들이 경영자들에게 업무 개선 사항들을 얘기함으로써 조직계층 구조가 뒤집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자는 드러커의 파트너십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시도해볼 것으로 4가지를 말하였습니다. 1. 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해라. 2. 근로자에게 목표를 부여하기 전에 스스로 초안을 만들도록 요구하라. 3. 팀 구성원들을 규칙적으로 만나서 그들의 일이 조직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해라. 4. 비공식 대화에 부하 직원들을 자주 참여시키고 솔직한 피드백을 하라. 이 4가지를 시도해본다면 드러커의 파트너십 원칙을 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